안녕하세요. 이세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부 비만과 지방 침착으로 생기는 뱃살, 한마디로 말하면 뱃살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침착의 원인, 한방에서는 두 글자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간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간한 그러면 너무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한이 뭔지 설명을 해보면 소복 아랫배가 차가워졌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혈내순환, 우리 몸은 기와 혈이 순환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 혈액순환, 피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지방 침착의 원인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가 비만하다 그러면 토기 부족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자꾸 생겨서 타이어살, 뱃살 이런 지방 침착이 심하다 그러면 혈류가 약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약해지는 원인은 우리 한방에서는 간한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한마디로 우리 몸은 활혈 부족, 피가 살아나서 다시 순환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 활혈 부족 증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어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어혈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 소복칸으로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간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간한이라고 했을까?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전신에 혈액을 뿌려서 전신에 돌다가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아랫배로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간으로 가서 피가 쉬는 이제 곳이죠.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그걸 간장혈이라고 합니다. 간장혈은 결국에 피가 쉬는 집이에요, 간은.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피들이 피곤한 피들은 간에 가서 이제 쉬게 되는데, 간이 이제 딱딱하거나 간에 열이 있으면 피가 들어가지 못하고 아랫배에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이제 되게 된 것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 어혈이 되죠. 피가 지쳐서 쓰러지면 피도 이제 수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명을 일찍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혈이 쌓이면 우리 몸에 죽은 피가 아랫배 쪽에 쌓입니다. 아랫배 쌓인다는 뜻은 피가 쌓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나무 목재, 소위 장작을 부를 때면 장작 한 가마니를 부를 때도 사실 쟤는 요 한 주먹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이게 그 소모가 돼서 어혈화되면 이게 다 찌꺼기는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체가 되면 우리 몸에서 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어혈이 쌓였기 때문에 순환 부족이 생겼고, 순환 부족이 생기면 간과 소복 사이에 혈액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간이 차가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한이라는 말은 결국에 아랫배가 차가워진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이제 그 우리 몸은 몸의 혈액 순환을 하는 이유는 몸을 자양하기 위해서 혈액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이 소복에 한이 정체되니까 한에 대해서 우리 몸은 저항은 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로 저항하려면 결국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한방에서는 기라고 하는데 이 기의 소비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열 에너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몸에서는 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소복 둘레에다가 지방을 침착시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어요. 내가 지방 침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혈이 많고 아랫배가 차갑게 되면 내 몸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지방으로 띠를 두르게 되죠. 그래서 한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에 대해 저항하는 방법을 결국에 이제 그 지방으로 침착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결국에 그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몸 스스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간한이 생기면 크게 네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들한테는 이 베들레헴, 뱃살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수인이라고 해서 한의 특징이 수축과 땡김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결국에 아랫배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오고 여성들은 생리 상태가 이제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생리 상태가 나빠지니까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이거 한방에서는 이것을 포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몸은 열로 저항합니다. 한이 오면 저항을 열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한을 없애려고 에너지를 과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죠. 네 번째가 그걸로 인해서 지방이 이제 두텁게 침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로 양방에서 이제 지방을 이제 그 제거하는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부작용도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한을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 몸에서는 이제 담을 친단 말이죠. 테두리를 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면 결국에 몸의 한을 없애고 지방 침착을 없애려면 어, 몸에 따뜻한 약재를 선별해서 따뜻한 이제 그 기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재로는 저는 따뜻한 약재로는 제일 좋은 게 생강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생강을 꿀로 잘 저장을 해서 그래서 그 생강차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 아랫배가 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뱃속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지방 침착에 오히려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약재들을 가지고 복부 비만과 뱃살을 제거하는데 그런 약재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뱃살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 혈류가 약해졌다. 혈류가 약해지면 한방에서는 간한이라고 한다. 간한, 소복한을 없애려면 결국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따뜻한 약재를 우리가 차로 음용하거나 또는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생강차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한방에서는 다양한 약재를 통해서 이런 뱃살을 없애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상으로 지방 침착, 이 뱃살, 타이어살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